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좀 걱정이 많으셨죠? 시장이 좀 모처럼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어제 미국 장이 2% 넘는 좀 하락폭을 보이면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하다, 뭐 이런 어떤 시장에서 좀 안 좋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한국 증시 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한국 증시 내에서도 최근에 가장 시세가 좋았던 2차전지 업종이 좀 크게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장중에도 제가 커뮤니티 쪽에 내용들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성장주의 가격은 날카롭다. 예, 그래서 제 커뮤니티 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오늘 장에 대한 간략한 제 생각, 의견들이고요. 어쨌든 바닥이 확인됐습니다. 시장은. 예,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2차전지 업종도 추세가 지금 강화되는 흐름들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는, 이제 일부 종목은 이제 과열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고점을 찍고, 단기 고점을 찍고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겠지만, 또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또 많은 매력적인 가격대, 또 밸류에이션 기업들은 또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조정기가 지나면, 시장이 지금 소나기 맞겠다는데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땐 좀 쉬고, 과열된 거는 좀 찬물을 끼얹어서 식히고, 흥분된 자금들이 일부 들어온 것들은 좀 겁먹게 만들어서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펼쳐지는 구간을 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이 이렇게 또 올라가는 이제 국면에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이렇게 또 조정을 보이는, 가격적인 세게 조정을 보이는 구간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불안할 필요는 없다. 바닥이 확인됐다. 요 이제 명제를 가지고서 우리는 또 현명한 판단, 또 필승의 전략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텐데요. 미국 물가가 2분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 경기 회복과 함께 외국인의 장기적인 수급이 유입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리포트도 같이 한번 분석해 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6% 빠졌습니다. 2417포인트, 거래대금은 8조 원 수준. 하락 종목 수가 700종목 넘었으니까 완연하게 하락 장세였고, 코스닥 증시 1.8% 빠졌습니다. 778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9.8조, 많이 터졌죠. 하락 종목 수가 1200종목이 넘었습니다. 오늘 수급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240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68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엄청 팔았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외국 기관이 좀 팔았는데요. 외국인은 코스닥 쪽에서 3000억을 팔았으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판 모습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기관도 2000억을 팔았고 순매도입니다.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4500계약을 순매도하면서 오늘 수급도 완연하게 안 좋은 어떤 흐름들, 차익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고객 예수금이 46조, 신용융자잔고는 조금 줄었네요. 17조 2천억 정도. 큰 변동은 없었고, 어제 미국장에서 이제 나스닥이 2.5% 빠졌습니다. 다우랑 S&P도 2% 빠지면서 어제 좀 낙폭을 좀 보이는 그런 장세였고, 빅테크 기업들 골고루 빠졌어요. 애플도 2.6%, 테슬라도 5% 빠지는 흐름, 엔비디아도 3%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은 그나마 좀 방어적이었나 보네요. 에브비도 플러스였고, 그래서 어제 빅테크 중심으로 빠졌고요. 일단 금리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었으니까 당연히 성장주 또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니케이가 1.3%, 홍콩이 1.3%, 또 대만도 0.9%, 상해 중국 증시 0.4% 빠지면서 엄청나게 빠지는 않습니다. 한국 증시가 좀 유독 많이 빠졌는데요.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좀 많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가 조금 낙폭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한국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낸 증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차익 실현의 압박도 가장 큰 부분의 증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종 차트 한번 보죠. 코스피 오늘 업종 차트 흐름이요. 21선을 이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은 나오겠구나. 여기서 하루 만에 돌렸는데 요거는 이제 중기평선 지지력을 좀 탐색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고, 코스닥 증시는 21선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오늘 밑에서 올라오는 수급도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도치 형태, 좀 균형 맞는 수급의 어떤 형태가 좀 나와졌고, 거래대금이 늘었잖아요. 예, 결국 파는 물량을 또 받아내는 쪽도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거는 맞장구잖아요.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는 보세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어요. 맞죠? 예. 근데 여기서는 파는 쪽도 있었지만 사는 쪽도 굉장히 강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늘어난 거래량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예,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닥을 지났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 장기 이평선을 이제 뚫고 혹은 이제 뭔가 좀 이제 매물을 흡수하는 패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움직이려고 지금 뭔가 좀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어떤 저항들도 있고 또 이제 시장이 저러면 또 이제 같이 좀 야, 그냥 일단 챙기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막 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흐름이 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또 이러면서 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또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차피 큰 함선에 방향키는 돌려졌습니다. 뒤로 빠꾸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편히 가지면서 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것들을 모아나가거나 또 이제 과열된 건 좀 팔고 좀 바닥에서 아직까지 기고 있는 걸 다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조금 이제 민첩하게 요령 있게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금의 어떤 증시를 조금 잘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 다 빠졌어요. 이거 뭐 시장 때문에 빠진 거지 종목 개별로 이렇게 체크할 계제가 없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1.6% 빠졌고 그리고 LG에너솔루션도 2.3% 빠졌는데 중기평선 지지력은 보였어요. 그래서 2차전지가 역시 강하구나. 삼성 SDI도 보시면 3일 연속 이렇게 도치 형태로 뭔가 좀 수급이 유입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패턴. 중기평선까지 안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2차전지의 대장인 LG엔솔, 삼성 SDI가 살아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좀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저점을 하회하면서 이전 저점 부근에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 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지 뭐 개별로 이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좀 팔았네요. 이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빠지는 흐름을 최근에 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뭐 개별.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근데 와우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진짜 강하네요. 수급 붙으면서 도치 형태. 또 셀트론 헬스케어는 또 역시나 셀트론과 함께 같이 빠졌고 3%. LNF가 6%좀 빠졌는데요. 역시나 21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 로스컷 물량이 상당히 나올 계제보다는 차익실현 물량 정도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은 부담이고 HLB가 오늘 7% 빠졌는데요. 역시나 이제 상한가 쳤던 요날 이제 봉은 절반 이상 위에서 지지력을 보이면 이거는 뭐 지지력 장기 매물을 흡수하는 패턴의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꺾이고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첨보도 오늘 장기 편성 깼지만 역시나 뭐 밑에서 이제 들어오는 수급도 확인되면서 나쁘지 않은 패턴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2차전지 기업들 뭐 면면을 보면요. 오늘 뭐 대주전자재료도 3.9% 정도 빠졌지만 장기, 중기 이평선 위에 위치해 있고 SKC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동복업체들 뭐 바닥권에서 음봉 크게 만들어주면 이제 감사하죠. 좋은 가격을 준 거니까. 엔캠, 첨보, 또 SK하이테크놀로지, 또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들도 바닥권 탐색을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SBB테크가 뭐 거의 진 상한가. 그래서 뉴로메카도 8% 급등.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더 이제 강화해 나가는 흐름보다는 이제 밑에서 매집했던 측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성장성과 산업의 성장성은 명확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은 또 다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세력들이 팔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정확하다. 그래서 신규로 막 들어가서 이제 막 2배, 3배 먹겠다고 달려드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인데요. 어쨌든 좋은 어떤 그 호재를 바탕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가에도 불구하고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기관들이 계속 사는 어떤 경향들은 이 기업의 또 이제 변모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 그런 흐름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관련된 뭐 좀 중요한 리포트 하나 좀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랜 시간 시장에 대해서 좀 짧게 하고요. 코스피 쪽에서 수급은 뭐 오늘 큰 변동이 없어 가지고요. 솔로스 첨단 소재는 밑에서 너무 크게 올라왔어요. 이런 구간은 좀 차익 실현의 어떤 구간이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 뭐 종목들이 개별 성격의 종목들이 주로 이제 위치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수급적인 건 크게 체크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체크는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어떤 하락이 오늘 뭐 종목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리포팅이 좀 의미 있는 좀 내용을 담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의 어떤 근거,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인트로 부분 한번 요약된 부분 한번 체크해보죠. 최근 경기와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 주체가 되어서 수급 장세가 펼쳐지며 증시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지도 않았고 펀더멘털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외국인 투자들은 이미 긴축과 침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국 물가가 훨씬 더 낮은 수준이 되고 또 이제 금리도 어떤 인하하는 어떤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측면들, 또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는 측면들. 그래서 아직도 침체라는 어떤 단어에 빠져 있으면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잠깐 들어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어떤 근거들은 그래도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또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매수세, 이제 외국인 매수세 이유와 근거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2분기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가장 높은 CPI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이 주거비 CPI가 정점을 통과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 그래서 2분기 기점으로 주거비가 좀 떨어질 거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부분이죠. 작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또 이제 과도하게 좀 안 좋았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 부분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고 이제 원화 약세 기조가 굉장히 강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들이 결국 이제 한국 증시를 굉장히 과도하게 좀 하락을 시켰는데요. 올해는 이제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제 수출만 좀 돌아서면 수출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글로벌 경기 또 수요 단의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 IT 경기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2분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턴 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점을 외국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역수지 2분기부터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달러의 약세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 이 부분도 결국 이제 한국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형성하게 될 거라는 점. 더 나아가서 외국인 매수세가 단순히 2분기를 겨냥한 단기 트레이딩 매수가 아닌 추세적인 매수일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 물가, 수출, 환율, 실적 등
증시 관련 변수들과 증시 그 자체도 주기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수급이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10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 들어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결국 이제 추세적인 매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는 거고, 또 이제 그게 또 어떤 업종과 종목에 지속적으로 이제 유입될 것인가를 우리는 찾는 게 필요하겠죠. 결국 이제 우리는 시장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장 여건을 체킹하고 그 안에서 그 수급들이, 메이저 수급들이 어떤 종목으로 집중화될 것인가, 이걸 보는 거죠. 오늘같이 이제 2차 전지 업종의 많은 종목들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겪었을 때 결국은 그게 끝난 건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는 또 가격적인 조정, 이게 열을 식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막 과열돼 있고 한 거에 이제 찬물을 딱 하면 좀 식혀지잖아요. 그런 식혀지는 정도인지 붕괴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여건 자체가 일시적인 조정 차원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적인 어떤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시장의 약세는 일시적인 어떤 조정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조정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수를 이어나갈 종목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봐야 된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요, 지난 5년간 매도 일색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한 7개월 매수한 상황으로 2, 3년의 추세적인 장기 매수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중요한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매수 전환 시점이 결국 이제 미국의 CPI 피크아웃 시점일 것이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하반기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약 5년간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순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당시 매도, 코로나 국면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비중 축소를 단행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순매도 일색이었는데요. 작년 이제 말경부터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완연하게 이제 순매수 전환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도 폭발적인 매수를 집행했습니다. 미국 물가와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간에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측면, 이 물가 하락의 지속 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증시보다 올해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율, 물가, 그리고 무역 수지,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질 때 작년과 완전 반대되는 패턴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요,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였는데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CPI와 이제 외국인 수급 간의 상관계에서는 거의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CPI가 떨어지면 한국으로 외국인 수급은 급격하게 들어올 공산이 큰 게 통계적으로 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펀더멘털적인 어떤 흐름상 이제 상관성을 굉장히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난 우려의 형태로 반영됐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하락 및 물가 하락은 국내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금리 급등 기간 동안 국내 증시가 더 크게 하락했던 이유, 이 부분은 결국은 코로나 이후 강세장에서 증시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고, 두 번째는 전형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무역 수지가 완전 그냥 소위 개판이었죠. 역대급으로 무역 수지 적자였는데 증시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에서 이제 원자재가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유가도 그렇지만 이제 가스 가격은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 국가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요, 뚜렷하게 이제 완화의 어떤 징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도 작년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코로나 초기 국면까지 충분히 하락한 걸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데믹 전환, 그리고 중고차 가격 하락 등에서 공급망의 이슈가
공급망 이슈 때문에 제대로 안 되니까 인플레가 이제 격화됐던 공급 충격단의 어떤 인플레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지만 중국 내 공급망 우려 완화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수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어떤 변수인 국제 유가, 이 국제 유가 역시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요 이제 IBK 이제 이유 중에 연준이 긴축에 대한 상향 효과를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3, 5, 6월 FOMC에서 모두 25bp씩 금리를 인상하면서 최종 금리 5.5%까지 상향한 걸로 전망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정점은 좀 찍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긴축을 계속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결국은 물가가 급격하게 또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6월 FOMC까지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는 과거 물가 정점 국면보다 훨씬 더 길게 금리를 올리는 꼴이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이례적인 연준의 어떤 고강도 긴축이 하반기 물가 하향 조정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분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그런 어떤 급격한 어떤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주거비 CPI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체 CPI를 급격하게 내리고 이에 따른 어떤 우호적인 어떤 증시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분기부터 미국 물가가 기준금리를 하회할 전망. 이 부분 너무 해피한데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2분기에 물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작년 2분기 물가 정점에 따른 기저효과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고용이 둔화되는 거, 또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클 수도 있는데요. 주거비 CPI 피크아웃 가능성 때문.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또 2분기부터 물가가 크게 떨어질 걸로 전망되는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금리가 물가를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기준금리가 높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 형성될 전망.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기준금리 이제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장의 어떤 막 무언의 어떤 메시지, 어떤 분위기가 돌면서 결국은 급격하게 금리 때문에 피해를 봤던 뭐 바이오 종목들은 막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도 듬성듬성 지금 바닥에서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작용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큰 이제 퍼포먼스의 주가 상승 업종은 바이오 업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셀트론이 이제 오늘도 이제 급격하게 빠지면서 사실 전저점 부근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전저점 부근의 지지력을 이제 확인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부분에 향후에 좀 크게 반응할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사실 1월달 미국의 이제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야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시장은 또 굿뉴스 이즈 배드 이렇게 반응을 좀 했는데, IBK에서는 오히려 미국 고용 호황의 마지막 파티 신호였다. 이렇게 좀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 미국 고용의 호황의 정점을 좀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1월 고용이 서프라이즈였다고 생각되고, 향후 연준의 긴축 강화, 그리고 지금 빅테크 해고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영되는 게 점차 이제 고용의 점진적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마지막 파티 신호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파티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피날레 가능성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시면 뭐 미국 고용 정점에서 나타나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 급증 현상에서 서프라이즈 쭉 떨어지는 추이를 보였다는 것을 과거 통계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다가 이제 최근 23년 이제 떨어진 추이를 보다가 갑자기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추이로 가는 흐름일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높죠. 왜냐하면 이 표면적으로 지금 뭐 엄청난 해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고용의 점진적인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게 결국은 시장에는 또 이제 좋은 어떤 신호로서 이제 금리를 이제 정점 찍고 이제 내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는 증시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리포트에서 이제 2분기부터 미국의 이제 CPI가 급격하게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 이제 주거비 항목의 이제 부분인데요. 1월달 미국 물가가 좀 높게 나온 배경 중 하나가 여전히 높은 주거비 항복 때문이다. 그래서 주거비 CPI 7.9%는 82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다. 다만 이제 주거비 관련 항목들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미국 부동산 시장 둔화 영향에 따라서 시차를 두고 2분기부터 본격 하락 전망해서 다양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수치들이 지표들이 지금 이미 이제 꺾였고 이제 CPI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표들이 이제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CPI에 바로 반영이 못했던 측면이 지난 1월 달에 미국 물가가 그래도 좀 높게 나왔던, 컨센보다 좀 높게 나왔던 이유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시차를 두고 반영될까 하는 게 2분기부터 급격하게 좀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주거비 CPI가 이제 원래 이제 CPI에서 이제 큰 비중을 그렇게 차지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로 이제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수요 저단에서도 매매 수요가 부담이다 보니까 렌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됐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금리 급등으로 이자가 부담되면서 렌트비를 인상하게 되면서 이 렌트비가 확대되다 보니까 미국 CPI 내에서 주거비 구성 비중이 이렇게 이제 높아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미국 CPI에서 주거비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됐었고요. 현재 주거비 CPI가 매월 0.3에서 0.4%포인트씩 상승하면서 3월 정도 되면 8.4% 정도 도달하거나 상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분기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의 임대주택 공실률은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주거비 CPI의 정점 시점에 대한 추정인데요. 이제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주택 시장의 어떤 지표들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뭐 진로우 렌트 인덱스, 이제 부동산 플랫폼에서 산출하는 주거비 CPI를 선행하는 주요 지표인데요. 이것도 작년 2월달 17% 정점으로 하락하면서 1월달 6.9%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볼 때 주거비 CPI는 이미 정점에 근접했거나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지표도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지 됐는데 CPI는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약간 좀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NAHB, 이 주택지수 자체도 선행 지표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진한색이 이제 파란색입니다.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CPI는 여전히 올라갔죠. 과거에 보시면 먼저 꺾이는 선행 지표의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CPI가 꺾였고, 그래서 어쨌든 요 이제 후행적인 어떤 시차를 보인다는 점, 또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들어본 미국의 이제 주택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요것도 역시나 이제 이미 꺾이고 있었고, 시차를 두고 후행적인 시차를 두고 이제 CPI 쪽에 주거비 CPI 쪽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포트 마지막 부분 한번 체크해 보죠. 일단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결국 이제 이 수출이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수가 과거에도 시작됐는데 최근에 그런 흐름이 선행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수출 개선이 조만간 이뤄질 거를 큰 메이저 수급들은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들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의 바닥 시점에서 수출 회복 국면까지 상당 기간 추세적인 순매수를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 그런 패턴들을 꾸준하게 이제 보여왔던 사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02년에서 04년,
09년에서 11년, 그리고 16년에서 18년 초까지 반도체 그때 IT 경기 굉장히 좋았죠. 요때는 이제 당연히 뭐 차화정 랠리였고, 요때는 이제 중우장대한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쪽, 중국 특수를 줄였던. 그리고 이제 요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언택트의 어떤 수혜를 받던 그런 어떤 수출 품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그 하단에 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선행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어떤 정보와 또 예측 능력을 가지고서 경기의 흐름을 미리 이제 예상하고 들어오는 수급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뭐 이런 국면들, A 국면, B 국면, 뭐 C 국면, D 국면, 이런 국면들. 그래서 수출과 외인 순매수 두 개의 변수를 봤을 때 현재와 가장 유사한 국면은 B 국면일 가능성에 대한 주목. 외국인 장기 매도와 수출 급락 동시 발생 후에 이제 회복 국면 했던 요 이제 B 국면이 요때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제 회복되면서 결국은 이제 수출도 급락했다가 이제 회복되는 어떤 국면, 그리고 외국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그때 장기 매도했었어요. 막 현대중공업, 포스코 막 올라왔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엄청난 역대급의 매도를 했는데, 그거 이제 뭐 미래에셋 펀드나 이런 데서 다 사들였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회복되는 국면이었는데 그때랑 좀 유사하다, 이렇게 좀 여기서는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의 어떤 지속력을 우리가 좀 예상하면서 그 외국인이 선호하는 그런 업종과 종목에 조금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이 한국은 역시나 이제 그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바이오 쪽은 개인들이 선호하고 또 시장이 좋은 어떤 유동성 구간이 들어왔을 때 바이오가 세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텐데요. 결국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로 이어지는 그런 업종 순서의 흐름,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국인 수급의 어떤 가능성, 이런 내용을 한번 IBK 리포트 통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마무리 잡았는데요. 어쨌든 확인된 바닥 시장,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는 멘탈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좋은 기업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과열되지 않았다면 불안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체크해야 대로 이제 금리 부분이 인하에 대한 얘기가 올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오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한번 체크하고 오늘 시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전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